자, 그리고 우리 습TV 형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 경기가 많이 없죠. 오늘 또 목요일이고 경기가 많이 없고, 자, 오늘 또 잘 골라 가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뭐 하나은행 뭐 정관장 잘 보긴 했지만, 어제 이제 그 KCC가 허웅이랑 허운이 결장이 됐죠. 그러면서 조금 아쉽게 거기서 조금 놓쳤고, 자, 그리고 오늘 해축은 올킬이 낮았습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해축은 계속 잘 들어와 주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일단 오늘서부터 해서 한번 일요일까지 주말까지 한번 열심히 또 달려볼게요. 자, 오늘 사실상 마지막 경기죠. 마지막 경기고, 자, 국내 농구 같은 경우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올스타 브레이크고, 자, 국내 농구가 이제 내일서부터 5일 동안 없습니다. 5일인가 6일 동안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구를 조금 집중적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어렵긴 하지만 배구가. 그리고 NBA 같은 경우도 한번 다소 조금 핸디가 조금 많이 어렵죠. NBA가. 그래서 한번 잘 해서 이렇게 노려보겠습니다. 자, 서울 SK 대 창원 LG죠. 자, SK 같은 경우는 직전 자, 원주 디비전이었죠. 자, 원주 디비전에서 자, 93대 자, 65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두 차례 뭐 연속 버저비터 패배라는 뭐 아픈 기억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홈에서 원주 DB의 연승을 가로막았죠. 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압도적으로 수치를 가져갔고, 그리고 이 속공도 17대 1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속공 싸움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져갔죠. 이 다니엘과 이 안영준이 그날 또 많은 활약을 해줬고, 그리고 이 자미런이죠. 원희가 16득점을 올려주면서 팀을 대승으로 이끌어 갔죠. LG 같은 경우는 직전 이 가스공사 원정이었죠. 자, 가스공사 원정에서 72대 85로 졸전을 펼쳤습니다. 졸전이었죠. 2연승이 중단이 됐는데, 자, 그날 보시면 이 마레이가 퇴장을 당했죠. 유니폼을 찢으면서 판정에 불만을 품으면서 유니폼을 찢으면서 퇴장을 당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때 가스공사를 잘 봤는데, 자, 그날 에릭이 15득점을 올려줬고 양준석이는 12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자, 올 시즌 일단 세 번의 맞대결에서 보시면 2승 1패로 2승 1패죠. 2승 1패. 자, 2승 1패로 SK가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뭐 SK가 뭐 가끔 보면 자, 어이없게 조금 경기를 할 때가 많지만 직전 경기 보시면 이 원희 안영진 중심으로 경기를 잘 풀어 나갔죠. 그리고 이 그 신인 선수죠. 다니엘. 에디 다니엘이 공수에서 또 활약을 보태주면서 자, 골고루 득점이 잘 터져졌습니다. 역시나 이 원희가 골밑에서 버텨주는 자, 힘은 역시나 대단했죠. 그 LG 같은 경우는 직전 이 가스공사전에서 마레이가 퇴장 당하는 이제 악재가 나왔는데, 뭐 이해할 수 없는 뭐 플레이였죠. 일단 뭐 팀에서도 뭐 자체 징계를 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올 가망성은 많죠. 거기다가 LG 같은 경우 최근에 이 타마요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이 제공권 싸움에서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SK가 이 제공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이 타마요는 지금 부상이에요. 그래서 이 타마요가 없는 LG가 오늘 뭐 당연히 역배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매치업상 두드려 봐도 SK가 조금 유리하게 가져가지 않을까. SK 승, 뭐 마엔도 봐야죠. 마엔도 보고, 자, 언어바 같은 경우는 양 팀의 수비력을 봤을 때는 그래도 자, 언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언더로 볼게요. 언더. 자, 그리고 이제 원주 DB 대 고양 손으로 넘어갈게요. 자, 원주 DB 대 고양 손으로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원주 DB죠. 자, 원주 DB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 뭐 SK전에서 패배를 했긴 했지만 7연승까지 달렸죠. 연승 기간 동안 이 단단했던 수비가 무너졌죠. 그러면서 93실점을 허용을 했고, 조금 다소 지친 영향이 조금 보였다. 자, 그리고 고양소노 같은 경우는 직전 부산 KCC전에서 90대 96으로 패배하면서 자, 플레이오프 마지노선 이 간격이 더 벌어졌죠.
자, 나이트가 골밑에서 뭐 외곽에서 혼자 뭐 고군분투를 했지만 뭐 팀을 패배로는 막지는 못했다. 최근에 보시면 캔바우가 잘 안 보이죠. 캔바우가 잘 안 보이고 지금 2연패 중인데 그날 보시면 뭐 턴오버도 뭐 상대방보다는 조금 작긴 했지만 리바운드 싸움에서 완전 밀려버렸죠. 뭐 나이트 이정현이가 많은 득점을 해주긴 했지만 이 공격적인 면에서 아쉬움을 조금 보여줬지 않나. 수비적인 면은 뭐 당연히 수비가 붕괴가 됐죠. 그리고 DB 같은 경우는 뭐 직전 아쉽기는 했죠. 뭐 알바노, 앨런슨이 여전히 많은 득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 국내 선수들이 부진했던 게 조금 뼈 아팠다고 봅니다. 자, 올 시즌 일단 3번의 맞대결에서 보시면 2승 1패로 2승 1패죠. 이 DB가 자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긴 연승이 끊기면서 뭐 연패로 이어질 확률은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최근 이 고양 손호의 경기를 보면 여전히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도 이 강상재, 정효군이 버텨주는 이 포워드 라인에서도 자 원주 DB가 우위를 점할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고양 손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정현, 뭐 이재도가 모두 복귀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수비력에 대한 문제가 있고, 자 그리고 이 두 선수가 나왔을 때 조금 어긋나는 경향이 많죠. 이 제공권 싸움에서 어려움이 겪게 되면 뭐 사실상 DB가 외곽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 고양 손호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에서 자 외곽 슛이 이 3점슛이 8개나 터트려졌긴 했지만 역시나 자 외곽 슛이 뭐 잘 터져주는 날은 무섭긴 해요. 다만 안 터져주면 뭐 걷잡을 수 없이 가는 게 고양 손호의 경기라고 봅니다. 3점슛이 안 터져주면 여전히 뭐 고양 손호는 오늘 뭐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원주 DB 승 쪽으로 봐야죠. 승 마헨. 자, 오노바는 뭐 당연히 얘네들이 만났을 때 다득점이 많이 났죠. 올 시즌에 이 고양 손호를 만났을 때 DB가 평균 점수 85점 이상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 DB 상대로 상당히 많은 점수를 내어줬죠. 그래서 오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또 넘어갈게요.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죠.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입니다. 이 경기는 뭐 한국전력이 뭐 정배를 받았는데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카드가 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 경기를 계속 치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직전 삼성화재 상대로 풀세트 접전 끝에 이 3대2로 패배를 하면서 이 3연승에 실패를 했죠. 자, 지금 승점은 34점입니다. 12승 9패예요. 자, 여전히 이 상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한국전력이죠. 그날 보시면 뭐 서브, 뭐 블로킹 면에서는 우위를 잡고도 이 결정적일 때 조금 저는 범실이 많았다고 봐요. 3경기 연속 한 세트를 내주면서 지금 뭐 출발하는 것도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뭐 공격에는 여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베논이 계속 존재를 하고, 자 삼성화재전에서도 무려 이 37득점을 해냈죠. 그리고 김정호가 16점, 자 그리고 무사엘이 15득점, 그리고 신영석이가 13득점을 하면서 자 이 골고루 득점이 나주는 반면에 자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직전 손보 상대로 3대1 패배를 하면서 뭐 4연승 도전에 실패를 했죠. 현재 8승 13패입니다. 승점 24점인데 자 중하위권에 계속 머물고 있죠. 경기력은 여전히 기복이 심하고, 자 알리가 이 수비 과정에서 무릎에 찰과상을 입으면서 그날 보신 형님들 아시겠지만 코트를 잠깐 비었을 때 흐름을 많이 넘어갔죠. 그리고 이 3세트 때도 알리 대신에 김영근을 내세우면서 자 경기를 치러냈어요. 그만큼 알리가 부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공격에서는 이 아라우조죠. 아라우조가 28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그날 알리가 단 6득점에 그쳤죠. 이 레프트 쪽에서 여전히 점수가 조금 많이 안 나준다. 그리고 우리카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수비가 조금 자 리시브가 터지면서 경기가 조금 아쉽게 흘러가는 장면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무너진 이 득점의 균형이 무너진 우리카드 쪽으로 우리가 보고 가져가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경기도 뭐 한국전력 쪽으로 봐야죠. 우리가 한전 쪽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 마엔도 봐야죠. 마엔도 봐야 될 것 같고, 오노바는 이 다득점 쪽. 그래도 셧아웃을 치고 가져가기에는 한전의 경기력에도 조금 다소 아쉽기 때문에 한 3대1 정도 봅니다. 3대1 정도. 3대1 정도 보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를 넘어갈게요. 마지막 경기입니다, 형님들. GS 대, 오늘 이 경기가 제일 어렵죠? 자, GS 칼텍스 대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 자, 우리가 직전 경기, 자, 기업은행 역배를 잘 들고 갔어요. 자, 일단,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도공 원정에서 0대3 패배를 당했죠. 우리가 그날 또 도공을 잘 받고 이 3연승 도전에 실패를 했습니다. 뭐 세트 스코어에서 말해주듯이 그냥 초반 서부터 터졌죠. 뭐 팀 서브는
단 한 개 나올 정도로 서브도 너무 안 좋았고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서 그날 경기를 내어줬습니다. 다만 뭐 실바가 여전히 뭐 23득점을 올려주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이 레이나하고 오세현이가 득점이 안 나와주면 유서현이랑 득점이 안 나와주면 여전히 힘들다고 봅니다. 이 경기를 가져가려면 실바가 최소 35득점 이상을 기록해줘야지 GS가 승리를 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직전 현건 상대로 3대2 역전승을 거뒀죠.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1세트, 2세트를 내주고도 3세트, 4세트, 5세트를 따면서 시즌 첫 리버스 수입을 달성할 정도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졌죠. 최근에 이 빅토리아죠, 빅토리아. 자, 제가 그 경기에서도 기업은행을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빅토리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 좋아요. 모마와 더불어서 자, 지금 유일하게 이 V리그에서 몰빵이 가능한 저는 선수라고 봐요. 그날 보시면 이 빅토리아가 무려 41득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육서영이도 17득점 올려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죠. 자, 그만큼 빅토리아의 이 엄청난 점수죠. 몰빵이 가능한. 그리고 GX 칼텍스 같은 경우는 자, 분명 자, 대단한 선수는 맞아요. 다만 최근에 실바가 많이 조금 지친 영향이 보입니다. 몰빵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일 때 범실이 많이 나와주죠. 자, 올 시즌 3번의 맞대결에서는 자, 2승 1패로 GX 칼텍스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바가 최소 35득점 이상을 내줘야 되는데 자, 최근에 대각 공격도 범실이 많이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 레이나 그리고 국내 선수들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에서 득점이 쉽게 안 나와준다. 그럼 사실상 오늘도 실바 쪽으로 올라갈 가망성이 많죠. 그리고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빅토리아 육서영 쪽으로 많이 올라가지만 자, 최근에 빅토리아가 뭐 경기 내 이 세트마다 기복은 조금 있긴 하지만 오히려 결정력 차이에서는 빅토리아가 우위를 가져갈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그래서 이 집중됐을 때 어차피 용병 싸움에서 이 판가름 날 거라고 봅니다. 뭐 접전이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봐야 될 거는 뭐 기업은의 역배승 봐야죠. 그리고 프렛. 자, 언어반은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 어느 한 팀이 셧아웃을 치고 가져가기에는 여전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오늘 4경기 깔끔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이따 오후 9시에 NBA로 오겠습니다.